안녕하세요. 치과도사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아보험 이야기입니다. 흔히 치아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일이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대부분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한 게 대부분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큰 문제 없이 가입을 하신 상태일 텐데 왜 지급 거절이 나오는 걸까요? 왜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걸까요? 우선 지급 거절이 나오는 대표적인 질병인 치주 질환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치아보험의 가입 조건에 보면 치주 질환은 한 5년 이내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나 진단을 받았거나 실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문구가 좀 약간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그 문구가 되게 듬성듬성 있어서 사각지대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입을 할 때에는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가입하도록 설계사분들께서 유도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가입은 하는 거죠. 그런데 이게 보험회사도 그렇고 설계사분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가입을 더 많이 시켜야지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가입은 시키긴 하는데 막상 나중에 치료받는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돈 나올 거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거죠.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대부분 어르신들께서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를 보면은 일단 이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시점 자체가 치과에 일단 한번 가봐요. 그리고 나서 치료를 여기저기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들은 상태야.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 가입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가입 거절이 나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슬쩍 가입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설계사분들을 도움을 받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과거 의무 기록을 조회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. 개인정보 활용을 못하게 하면 된다. 이런 식으로 꼼수를 알려줘요. 그러면 다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 분들께서 호구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은 일단 무조건 다 조사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.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입 조건을 어겼는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아무리 과거 의무 기록을 조회하지 못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신 분들을 보면은 엑스레이에 이미 다 증거가 다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막 치조골이 다 녹아가지고 여기저기가 막 다 흔들리고 안 좋은 상태였어 이미 뼈가 막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임플란트도 막 심으면은 최소 막 한 대여섯 개에서 아니면 막 10개 막 이렇게 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보험에 부랴부랴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 한 장만 딱 보더라도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이가 되게 안 좋았구나 이 몸이 되게 안 좋았구나 이게 완전 딱 빼박이에요. 그래서 뭐 개인정보 뭐 동의를 안 하고 의무기록 조회를 뭐 동의를 안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심지어 진짜로 최근 5년 사이에 진짜 치과에 가가지고 내가 뭐 진단을 받은 적도 없어.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받는 순간에 엑스레이 한 장만 다 보면은 이미 다 그 전에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인 거죠. 그러면은 이제 딱 보험금 신청을 하면은 보험회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지 의무를 어겼다. 그래서 지급 거절이 나온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치과 치료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치료하면 되돌릴 수 없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치과 질환도 마찬가지예요. 치아와 잇몸이 다 경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탈이 나면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안 좋아지는 속도도 일정하고 그리고 되게 많이 안 좋아지려면 되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가끔 뭐 암 때문에 어떤 뭐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당뇨가 되게 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되게 짧은 시간에도 잇몸이 확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은 어느 한순간에 엑스레이 사진만 보면은 아 대충 이 사람이 이 질환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고 긴 시간 동안 계속 잇몸이 안 좋았구나 그거를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점장애 같다고 할까?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항공사 사고 나고 비행기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시신을 찾고 그러면은 개인 식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치과 의사들이 가가지고 이빨을 확인해요. 보고서 아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치아와 잇몸의 상태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정표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치과 치료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은 치아보험은 완전 무용지물이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.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보험회사의 가입 조건 자체가 좀 너무 좀 단순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좀 세분화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상태를 파악하려고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물론 지금과 같은 기업 구조상은 좀 그러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입은 쉽게 하고 돈은 나중에 안 주고 그러니까 결국 피해는 소비자만 보는 거잖아요. 자 그래서 결국 소비자들은 좀 스스로를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자 소비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은 치과를 좀 미리미리 다녀가지고 내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.
그리고 치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게 좋고, 그리고 가입할 때 솔직하게 밝히는 게 좋아요. 뭐 좋은 건 좋고 안 좋은 건 안 좋다,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가가지고 뒤통수 맞는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은 딱 이 반대로 하시죠. 어떻게 하냐면은 가입은 가능한 한 늦게 하고, 자신의 상태는 평소에 잘 모르고 있고, 그리고 가입할 때는 안 좋은 걸 완전 다 숨기고 이렇게 가입하잖아요. 자,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옆에서 막 뽀뿌질하는 그런 설계사분들이 문제예요.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상황이 하도 답답하니까 어떤 치과 의사분들은 그냥 적금 들어라, 치아보험 가입하지 말고 적금 들어라,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,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, 제가 볼 땐 그것도 케바케거든요.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갑자기 잇몸이 막 안 좋아져가지고 적금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목돈이 막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미리미리 좀 자기 상태를 알아두고,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, 내 상태를 봤더니 나는 나중에 별로 목돈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아, 그러면은 그냥 적금을 가입을 해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. 자,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 치아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 영상이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